자, 먼저 우리 교재로 가시면요. 테마 1번 민법의 개념 할 때 민법이에요. 한글로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민법이다. 예,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법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이렇게 물수변 또는 삼수변이라고도 얘기하죠. 이게 이제 물이 흘러가는 모습이고, 물이 흘러가는 이치를 구체화한 것이 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어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이치를 집대성한 것이 이 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치가 곧 법인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도 있고요. 또 지키지 않고 사회 속에서 성행하고 있는 관습에 따라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법인데, 법 체계가 가장 많이 발전했던 시대가 로마 시대예요. 그 로마 시대 이후에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공법이라고 하는 개념과 사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법이다. 그래요. 이렇게 이제 한자만 쓰는 건 오늘만 씁니다. 나머지는 이제 갑을병정 정도만 쓰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요거 정도는 이해해 주세요. 이 공법이다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국민을 규제하기 위한 규제 규범인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국민을 규제합니다. 국가가 국민을 규제한다. 국가보다는 국민이 더 상위 개념이죠. 근데 국가가 더 상위 개념인 국민을 규제하기 위한 규제법이다. 아래 것들이 좀 더 과격하게 얘기하면 아래 것들이 윗분을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권력이 국민을 자기 마음대로 규제하게 되면은 이게 뭐 권력 남용이다, 독재다 이런 얘기가 막 튀어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법 체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법률 규정인 거예요. 그래서 법률 규정이 있을 때만 규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법률 규정을 적용을 해서 국민을 규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뭐를 추구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질서를 유지하겠다, 질서를 확보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법률 규정을 가지고 국가가 국민을 규제하기 위한 규제법 체계고 수직적인 체계입니다. 그래서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가 우월한 공권력을 행사한다. 원래는 국민이 더 상위 개념인 거예요. 뭐 이런 정도고요. 이런 이제 공법 체계는 말이죠. 우리 뭐 회계에도 또는 시설 개론에도 또 2차에 가면은 관계법규나 또는 관리 실무에도 적용되는 게 다 공법 개념인 겁니다. 자, 그러면 사법이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 사법은 개인과 개인을 사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인과 사인 간의 거래 관계에 적용하기 위한 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개인과 개인이 서로 거래를 하는데 그럼 뭐를 거래하느냐? 개인과 개인이 거래를 할 때 뭘 거래할 것이냐? 재산을 거래할 것이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이 재산을 거래할 때 적용하기 위한 가치 규범의 총체를 사법이다. 그렇습니다. 거래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법이고, 자, 이 재산을 거래할 때는요, 사유재산, 개인적인 재산을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법률 규정보다 자유로운 의사가 더 중요한 겁니다. 당사자 간에 자유로운 의사를 표시하면서 거래를 하는 과정에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의사 표시의 해석 자체가 서로 다른 경우도 있어요. 잘못된 의사 표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언어의 차이라든지 또는 언어 구사 능력의 차이,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분쟁이 생기면 그때 적용하기 위한 법이 사법인 겁니다. 사법이다. 이러한 사법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법,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일반 사법이다 라고 하는데 그 일반법이 민법인 거예요. 자, 앞으로 일반이다 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나올 텐데 이 일반이다 라고 하는 건 흔하고 가치 없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우리의 의식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법 체계에서 일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모든 관계에 다 적용된다.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된다. 모든 관계에 다 적용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모든 관계에 다 적용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민법이다라고 하는 것 말이죠. 이런 사법 중에 일반법인 겁니다. 일반법이고 민법이다라고 하는 건 실체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체법. 실체법이라는 얘기는 민법의 내용을 보면은 매매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매매고 교환은 어떻게 하는 것이 교환이고 임대차 계약, 도급 계약, 위임 계약이라든지 부당이득은 어떤 것이 부당이득이고 부당이득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는데 매도인과 매수인은 어떠한 권리, 의무가 생긴다라고 하는 게 이 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과 관련돼서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법관은 이 민법을 보고 이 사람이 매도인이고 이 사람이 매수인인데 이 사람이 이런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상대방에게는 어떤 손해가 생겼겠구나라고 하는 걸 민법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체법이면서 재판규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판사들이 이거를 보고 판단하다 보니까 민법과 관련돼서 계약이 체결이 되면 민법에 맞춰서 법률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규범이면서 행위규범이다 이렇게 또 표시도 하는 겁니다. 이게 민법인 겁니다. 그래요. 재판규범이면서 행위규범이다. 그래서 우리 민법 제1조에 보면은 민법 제1조에 민법에 법원이다 이런 용어를 쓰면서 이 법원이다라고 하는 건 재판소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법의 근본, 법의 연원, 법의 존재, 의미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법의 기본 그런 걸 의미하는데요. 말은 좀 어려워요. 법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해석 자체가 좀 애매하고 어렵지만 우리는 이 민법을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득점을 하기 위해서 맞히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객관식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시험에 맞도록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법원 그러면 그 구체적인 의미 이거 따지지 말고 재판할 때 판사가 활용해야 되는 활용의 체계 뭐부터 보고 재판해야 되느냐 재판할 때 판사가 뭘 보고 재판해야 되느냐 이걸 여기다가 적어놨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 민법 제1조에 민사에 관하여 그렇습니다. 여기서 민사에 관하여 할 때 민사란 얘기는 개인 간의 거래 관계에서 분쟁이 생기면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이야기는 민사와 관련돼서 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법률을 찾아보고 법률에 없으면 관습법을 찾아보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선언해 놓고 있는 겁니다.